자, 110페이지 이제 2번에 무슨 내용? 상속이죠, 상속.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상속인 등기. 그렇게 다르죠. 자, 상속인을 5자로 얹힌 뭐예요? 포괄, 승계인.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그러면 단독의 공동이에요. 공동 신청입니다.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올해 이제 출제 예상되는 게 이제 거기 두 번째 유형을 한번 가봐요. 유형.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등기가 있어요? 상속 등기. 등기 원인은 뭐예요? 상속. 원인일자는 아버지 사망일자. 피상속의 사망일이 되고요.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협의 분할이한 상속 찾았어요? 예, 그 밑에는 상속 등기 전이라고 하나 써놔요.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입니다. 전 협의 분할.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봐요. 협의 분할. 그럼 오른쪽에 뭐라고 써놨죠? 오른쪽은 맨 끝에 상속 등기 후예요, 전이에요? 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협의 분할은 이걸 나눠놔야 돼요. 그럼 전자 동그라미 쳐놔요. 전. 그 다음에 이제 요 후라고 이제 동그라미 쳐놔봐요. 후.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냐?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등기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거죠. 그럼 무슨 등기 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한번 잡아놔요. 전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그래서 전이입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은 이전 등기야. 그래서 이. 그 다음에 거기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등기 원인이 뭐예요? 협의 분할일. 등기 목적은 소유권 경정. 경자 동그라미 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해시켜도 틀리고 뭐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전, 이, 후, 경.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 전이라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후라면 경정 등기. 이렇게 한번 잡아놔요. 그래서 무슨 후경? 전이, 후경. 올해 나올 것 같으니까 단축키 잡아서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잡아놔요. 그러면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은 뭐예요? 이전 등기고 후는 뭐예요? 경정 등기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전이, 후경. 이렇게 잡아놔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는 게 기타 3번을 가봐요. 기타 3번은 늘 출제되는 거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끝에다가 이렇게 오더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놔요. 자, 전원 보상이라고 좀 써놔요. 전원 보상.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 읽어봐요. 보가 뭐예요? 보전 등기. 상이 뭐예요? 상속 등기. 그러면 수인의 소유권 보전 등기권자 1인이 전원은 돼야 안 돼? 되고. 자, 자기는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 공동상속인은 뭐예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전원 보상. 이렇게 딱 써놓고 앞으로 암기 패턴이에요. 전원 보상.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봐봐요. 그러면 전원 보상이라고 해놓고 봐봐요. 가까우리 공동상속을 했어요. 공동상속한 경우 뭐라고 써놨죠? 갑의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자, 봐봐요. 여기 무슨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전원 보상. 상속 등기죠. 그러면 공동상속인 가까우리 공동을 상속했대. 갑. 자기 상속 등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원은 돼야 안 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외워놓고도 이해를 시켜주면 써먹지를 못하고 또 암기 패턴을 하면 또 이용을 못 해먹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보하고 보전 등기와 상속 등기는 전원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보상? 전원 보상. 그러면 우리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2개 정도가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예상이 되니까 자꾸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협의 분할이한 상속 등기에서 봐봐요. 자, 협의 분할이 나왔다. 그럼 전하고 후를 나눠야 돼요. 전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후는 경정 등기. 이전 등기, 이때 등기 원인은 아버지 사망일자. 여기는 협의 분할일. 그래서 전이, 후경. 요거는
저는 보상.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 두 개 암기 코드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이제 오른쪽 한번 3번에 가봐요. 뭐가 있죠? 유증이 있네요. 자, 유증 등기도 올해 한 개 지문 정도가 올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농후한 게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유증 등기가 나올 때는 항상 유증이 나올 때는 앞에 포괄인지 특정인지 요거부터 확인해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언주에 10만 평이 있다.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장남한테 너 3분의 1 주마. 이게 무슨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야. 포괄 유정은 그러면 주마 그러면 뭐예요? 오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몇 조예요? 187조가 되는 거야. 자, 언제 집 아파트 세 채가 있는데 장담로드 당구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주마.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렇다고 물건 변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 무슨 유정이다? 특정 유정이야. 특정 유정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몇 조? 186조. 그래서 항상 포괄인지 특정인지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의미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유라는 것은 유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유를 툭 쳐요. 지그시 눌러요. 그러면 유하면 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올해는 안 되겠어요. 유하면 공동 신청. 유공. 자, 그러면 유를 세 개를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원. 그래서 유원 집행자. 자, 집행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원장.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원은 어디에다 써먹어야 돼? 바로 여기다 써먹어야죠. 유원으로. 그러면 유언은 이제 유정의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정은 그러면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유정. 유정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고요. 유정의 의미, 개념이 나옵니다. 특히 1차 볼 사람들은 이것도 잘 잡아놔야 돼.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민청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유정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무슨 자가 있죠? 받는 자가 있어요. 수증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은 의무자가 돼. 그래서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래서 유공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했어요. 자, 근데 공동 신청으로 걸어내면 안 돼요. 여기 봐봐요. 무슨 신청이죠? 공동.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정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는 서류와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유언장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이거는 수인의 포괄 유정자가 있죠. 그래서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유정자. 자, 1인이. 자, 자기 돼야 안 돼요? 되죠. 자기는 왜 돼요?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원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공유물 보호 전행에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자점포.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외워줍니다. 자점포.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포괄유정. 포괄유정은 그러면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자점포. 여기에 대해서 참가용으로 우리가 곁들여 놓을 거는 우리가 어떤 것도 돼야 돼. 26회 때 2.5점짜리. 뭐까지? 자가용까지 잡아놔요. 자, 용자는 이제 용자 쓸 용자예요. 그러면 자가용은 누구 거 써요? 자기 것만 써. 그러면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일부 지분 되죠. 전원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읽어봐요. 자가용.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26회 때 2.5점짜리가 이렇게 해서 또 탄생한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세 개가 나왔네요. 암기코드. 자점포. 읽어봐요. 자가용. 아까 무슨 보상? 전원 보상. 자기 전원. 이게 헷갈리니까 올해는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가용이라고 해놓고도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가용. 가등기는 누구 거? 자기 지분은 되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 뭐예요? 봐요. 자점포. 포가 뭐예요? 완유정.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러면 자가용은 뭐예요?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되고. 여기 이제 무슨 보상이에요? 전원 보상. 요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게 포괄 유정 등기가 독자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독자적 문제가 안 나오면 지문 한 개 지문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요. 포괄 유정은 몇 조?
187조. 특정 유정 186조. 유정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유정 등기 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자, 점, 포.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지문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참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툭툭 쳐놓고 체크만 하면 되겠네. 자, 의의가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종류가 나와 있죠. 포괄 유정은 몇죠? 등기 없이 물건 변동 발생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그럼 1번과 관련돼서 신청에 관련돼서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에요. 수증자가 승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도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나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무슨 포? 자점포.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 자,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딴 데 하나 출제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보죠. 유정 등기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불문하고 모두 거기에다 줄쳐놔요. 뭐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치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 의미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그럼 미등기 부동산 그럼 무슨 등기가 발생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거기 뒤에 특정 유정이 붙었어, 포괄 유정이 붙었어요. 특정 유정. 그럼 이때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포괄 유정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유정 등기에서 특히 이제 특정 유정으로 나와 있는지 포괄 유정으로 나왔는지를 잡아야 돼요. 그럼 포괄 유정자는 뭐하고 똑같아? 포괄 승계인. 아까 보전 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이 있어죠. 그게 바로 포괄 유증자가 바로 포괄 승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실행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예요? 등기원인, 뭐 유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정자가 사망한 날 줄쳐놓고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시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고 서류와 관련돼서는 등기 필정보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정 등기는 이제 정리가 다 끝나서 이제 암기만 해놓으면 돼. 이제 암기. 그러면 이제 그럼 봐봐요. 자, 유정 나왔다. 그럼 뭐부터 확인해요?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이거부터 확인하라고요. 자, 그다음에 가로 4번에 뭐예요? 수용 찾아서요? 예, 수용. 자, 수용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고요. 특히 이제 수용과 관련돼서는 186조 7조. 7조. 그래서 등기 원인은 뭘까요? 수용시. 그래서 거기 실행으로 가서 네 번째 줄.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 시기. 요거 행간편 다 하거나 재결 시기가 아니라 무슨 시기? 수용 시기. 자, 작년에 출제된 게 직권만소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출제가 됐다고. 그래서 예정인 측면에서 그걸 딱 조사해요. 수용날 이전의 이후에 수용날 이전 이후 이전 상속을 어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지역권 등기 그 다음에 토지 소용의 재결 이유로 인정된 권리 이때는 직권 만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지역권 등기에서 그거 줄쳐놔봐요. 지역권 등기. 그거는 지역권은 두 개가 있죠. 그거는 좀 약간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좀, 요 지역권 등기 앞에 요게 생략됐어요. 부동산지에서 존재하는 지역권,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부동산지에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게 뭘까요? 이게 여역지입니다. 여역지. 그러면 여역지는 직권 만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성역지는 직권 만소 대상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역지 지역권은 직권 만소 대상이 아니다. 여역지를 수용하게 되면 성역지는 어떠는 직권 만소 대상이다. 나중에 사람 골치 아프게 해요. 남정 소용 등기 이후에 직권 만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긴 걸 찾아라 했을 때 1번의 여역지 지역권, 2번의 성역지 지역권 이러면 돌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역지를 수용하면 직권 만소 대상이 아니고 성역지는 직권 만소 대상이라는 거. 요 성역지와 여역지를 구분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어렵게 출제됐다. 수용이 그러면 수용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B가 있어요. 그럼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어는 길이 필요하다. 여역지. 길이 올라탔다. 승역지.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존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수용하게 되면 말소시켜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조심할 거는 여역지에 수용하면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고 승역지는 뭐예요? 지금 말소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올 때 지역은 특히 조심해야 돼. 승역지냐 여역지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그래서 수용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정리해두면 되고, 가로 4번, 가로 5번 넘겨봐요. 무슨 등기?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자, 진정, 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함정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이다. 명의, 회복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 명의가 회복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여기에서 중요할 거는 이렇게 써놔요. 여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실수하지 않으려면 판결에 한 진정명의회복 등기인지 그냥 진정명의회복 등기인지 그거부터 저장을 해요. 근데 왜 판결이 붙으면 판결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거든. 바로 판결은 무슨 성의하거든. 자, 인간 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빠지거나 등기 필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니까 항상 진정명의회복 등기 문제를 풀 때는 판결이 한 거냐 그냥 판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연습을 요걸 해야 돼. 보존 등기는 뭐부터 따져요? 토지냐 건물이냐. 허갈 유정은 허갈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그러면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은 전이냐 후냐 이렇게 따져요. 아까 전이 후경이 됐었거든.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판결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이거부터 따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자, 그러면 제목 자체에서 뭐 한가 따져보고 갑시다.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것은 일반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합의, 어라테. 자, 별한테 이 사람 팔았어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수인이 돼요. 자, 이전 등기 끝. 잔금도 끝났죠. 알고 봤더니 집이 이쪽으로 왔네. 집으로 이쪽으로 왔더니 미성년자가 되는 거야. 미성년자는 무슨 사유가 되죠?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등기 자체는 원인무효가 돼버리네. 원인무효가 되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잖아. 말소를 하고 다시 이렇게 이전 등기가 있는 게 논리가 맞아요. 근데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A집이잖아. 그래서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달라. 이런 거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해달라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죠. 네 말이 맞다. 그래 다이렉트로 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끼에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러면 봐봐요. 이때 그러면 지금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잘 봐요. 지금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 등기는 B로. 그러면 이 속에는 일체에 불일체예요. 불일치하죠. 그러면 봐봐요.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그때는 채청 물청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 이때는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이 아니라 이때는 물청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채청, 물청.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근데 선생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별 차이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데. 봐봐요. 만약 A가 뭐예요? A가 B한테 팔았다, C한테 팔았다, D한테 팔았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원인 치료가 돼서. 그러면 다시 A 집으로 돌아오는데 몇 단계가 필요한지 한번 봐봐요. 말소 이전해야죠. 말소 이전. 몇 단계가 필요해? 다시 돌아왔어요. 4단계, 3단계가 필요하잖아. 근데 봐봐요. A가 다이렉트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한 끼에 끝날 수 있어.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 제도적 의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 특히 1차 볼 사람들은 요때 이전 등기,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의미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물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그러면 A하고 B하고 따로 돌아가는데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럼 대가성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가성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법원 합의 판결에서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특징이 됩니다. 등기 원인은 뭘까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뭐는 일자? 등기 원인 일자는. 요게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고요. 자, 역시 등기 청구는 그러면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라는 거. 요 네 개를 딱 적어놔야 돼.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 읽어봐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전은 무슨 이전이야? 사실 진정명예법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이 아니라 말소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말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말소라는 것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결론 나왔죠.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에 한해서니까. 요거는 말소의 의미가 있거든. 계약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대가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토지 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정명예회복 등기는 그러면 계약이 아니야. 이전이 아니라 말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고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도 아니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 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등기원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은 자, 난 미쳤어요.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이 의미를 하나 딱 잡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다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정명예회복 등기에서 1차 볼 사람들은 요거 공략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1차 볼 사람들은 요거 척히 잡아놓고, 자, 특히 이제 농지법, 공법 볼 사람들은 요거 정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농지가 나오잖아, 농지. 진정명예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중개사법으로 가요. 중개사법으로. 범인 X라는 거예요. 자, 공법으로 가요.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가구역이 중개사법으로 갔으니까 중개사법에서 또 출제가 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를 자꾸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자기가 패턴을 좀 이제 기본 원리니까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 자, 그러면 진정명예회복 등기에서 실체관계와 등기명의 일체, 불일치. 그러니까 진정명예회복 등기잖아. 그러면 이때는 물청, 채청, 물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판결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돼. 왜 판결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판결은 무슨 성의하거든? 진정성의하거든.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오늘 그러면 진정명예회복 등기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패턴을 암기해야죠. 판결이 있는지 없는지. 진정명예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계약이 아니라는 것은 요 이전의 의미가 아니야. 이는 사실 뭐예요? 말소의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볼까요? 자, 여기로 가서 꼭 체크해 놓을 게 있어요. 어디를 체크해 놓냐면 두 번째 줄 한번 봐봐요.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것. 거기 두 번째,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다시 줄래요. 무권리자 명의를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게 무슨 등기? 진정 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잡을 거는 첨부 정보로 가봐요. 세 번째 줄. 토지거래과정,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자, 의미를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무슨 등기가 와 있죠? 합의죠. 자, 합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이제 여기 보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박스 밑에다가 하나 써놔봐요. 합의 지문은 상속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몇 분 걸려서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속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뭘 암시하느냐?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좀 이따 우리가 연결할 거고요. 두 번째. 합의 지문은 모두 미쳐 안 미쳐? 모두 미쳐 안 미쳐? 또 다 까먹었다. 또 다 까먹었어.
자, 이게 합이라는 겁니다. 세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쳐. B도 미쳐, C도 미쳐. 그러면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뭐만 표시하면 돼? 합의. 그래서 작년 출제됐잖아. 그러면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죠. 모두 미치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표시만 하면 돼? 합의 요것만 표시해주면 돼요. 합이라는 것만 표시해주면 된다고. 합의 등기시. 자, 25일 때 출제됐고, 민법은 25일 때, 민법은 25. 자, 공시법은 26회 때. 자,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합의. 합의죠. 자, 합의면, 지금 공유문제 여기에서 설명하겠어요. 자,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뭐예요? 합의재산이라는 거. 요거 하나 자주 출제되고요. 25일 때 이렇게 출제됐어요. 공동소유 형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뭐예요? 합의관계라.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럼 요걸 하나 써먹어야 돼요. 봐봐요. 수인이, 자, 합의재산에서 2인이 3인으로 됐어. 자, 2인이 3인으로 됐어요. 3인으로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그러면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만 조심하면 돼. 요 세 개만 조심해. 지금 세 개 합의 등기와 관련돼서 요 세 개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합의 재산에서 2인이 3인으로 됐을 때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요거 중요하죠. 이건 왜 중요할까요?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요거 이해해 주시려고. 나라고 써놨죠? 변경이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몇 인이 몇 인으로 됐어요? 4인이 3인. 한 사람이 추가돼서 안 돼서? 돼서.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돼서.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는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로 연결돼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 그럼 작년에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 25, 26대 때 우려먹고 이게 27회 때 우려먹었고 그럼 결론적으로 올해 우려먹을 거는 요거 우려먹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2인에서 3인으로 됐죠.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등기는 뭘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놔야 돼요. 그래서 권리자가 추가됨으로써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뭘 작성해준다? 등기필 정보. 우리가 이제 등기필 정보 작성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게 있었잖아요. 보전, 설정, 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또 하나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런데 권리자가 지금 2인이 몇 인으로? 3인. 그러면 하루가 한 사람이 추가돼서 안 돼서? 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써먹을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아직 써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자, 오른쪽 가봐요. 제3절 무슨 등기? 용의권에 관한 등기. 용의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자,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게 이거예요. 시험 범위도 모르고 가는 거야, 시험 범위도. 자, 그럼 봐봐요. 용의권에 관한 등기.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 몇 개? 5개. 그래서 5개야. 시험 범위는 5개. 5개. 그럼 5개가 뭐냐? 그러면 거기 일단 뭘 써보자고요. 무슨 건이죠?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무슨 건? 임차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세원법인은 알고 가야지. 만약 영위권에 관한 등기 나오면 손가락 5개. 뭐가 있어요? 지상권,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 5개는 알고 가야지. 영위권에 관한 등기. 제가 기가 막혀서요. 손가락 가지고 해야지. 안 되겠어요. 손가락 가지고. 자, 손가락 몇 개? 5개. 그래서 3개다 그러면 2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물어본다고. 그래서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그러면 요 영위권에 관한 등기에서 친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요 밑에다 써요. 지분이야, 지분.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영위권의 지분을 설정하게 되면 공유물 처분 행위가 돼. 그래서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어. 공유물 처분 행위는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 동의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분 X. 그럼 얘네들하고 친하지 않는 게 또 뭐가 있다? 하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천에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패턴을 한 개 숙제하라고. 영위권 나왔다. 뭐부터 찾아? 지분, 하천부터 찾아. 또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여기서 초점을 맞출 게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적 기록사항을 초점을 맞춰야 돼. 필요적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제 작년에 봐봐요. 27회 한식년을 가졌어. 26회 때 박스 문제 출제돼서 25회 때 박스 문제구나. 26회 때 출제. 계속 지금 출제 오다가 작년에 뭐예요? 출제가 안 됐다고. 그러면 올해 영위권에 관해서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또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5개. 그러면 오늘은 요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부터 찾아서 하자? 필요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가보죠. 지상권.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찾아봐요. 두 번째 칸에 있죠. 그러면 1번의 목적과 범위, 행강편 딱 적어요. 목적과 범위는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럼 여기는 지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료는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 22회 때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지상권에 한번 가보죠. 구분지상권에서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은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뒷장 넘기면 안 돼요. 그 앞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꼭 잡아줄 거는 거기 4번에 봐봐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도 신청서 및 등기 기록에서 설정 범위가 명백히 나타나므로 도면은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 4번에 구분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겉에다 여기 하나 써놔요. 무슨 범위? 토지의 상하의 범위. 이걸 명쾌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명쾌하니까 도면은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 정도는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 요거 하나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럼 지역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체크해보자고. 1 뭐예요? 목적. 2번은 범위. 3번은 여역지 표시. 그러면 여역지 표시, 승역지 표시가 아니라 여역지 표시입니다.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자, 그러면 자, 요 여역지 표시지. 자, 승역지 표시가 아니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114페이지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이게 깜빡하면 속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봐봐요. 무슨 등기? 지역권. 지역권은 무슨 지가 있어요? 성역지와 뭐든지 여역지가 있죠. 여역지.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 그러면 뭐가 여역지 표시. 그러면 여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성역지인지 여역지인지 그게 헷갈립니다. 그럼 요역지에서 요자 동그라미. 여역지에서. 그러면 여역지 동그라미 쳐놓고 툭 쳐봐. 툭 치면 그 밑에 주라고 써. 주. 여역지 밑에 뭐라고요? 주. 성역지는 그러면 종이다, 주다. 종이라는 거야. 성역지는 종. 그럼 주를 기록해야 돼? 종을 기록해야 돼? 주. 그래서.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성역지 표시는 성역지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여역지 표시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게 주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 요게 뭐다? 종. 이게 소매라면 요게 소매래 안 해? 하나죠. 그게 부정성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전하면 요것도 이전하죠. 무슨 성? 서반성. 여역지가 전부 소매라면 뭐가 소매돼? 성역지도 소매라죠. 그러니까 뭐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와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종 이렇게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세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 1. 전세금 현강편 딱 잖아요.
자, 전세건의 범위 등각된다 했잖아요. 자, 전세건하고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걸 조심해서 따라놔야 돼. 그러면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전세건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전세건과 범위, 요거.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저절로 알게 돼요. 일단 급한벌, 필요 이제 모의고사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게. 그러면 자, 26회 때 2.5점짜리 봐볼래요? 자, 전세건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전속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맞죠? 기간은 애누리도 없어. 언제나 임의적이야. 이제 이게 말장난을 친다고.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고.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전세건에서 우리 꼭 알아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시선 처리는 114페이지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 자, 봐봐요.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일단은 A가 B한테 전세건을 설정해줘서 이 사람은 무슨 건자? 전세건자. 이 사람은 전세건 설정자. 이 사람은 직접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점유자. 우리 점유권은 직접점유, 간접점유. 그죠?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이 사람은 약자, 강자. 이 사람은 점유할 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이게 지금 내공이 안 쌓인 사람은 앞으로 갈 길이 맞아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내공이 쌓였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전세건자예요? 전세건 설정자예요? 전세건자. 무슨 등기예요? 설정. 그럼 얘가 권리자가 되죠. 얘가 의무자가 되죠. 자, 이번에는 전세건 말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소. 자, 말소 등기하면 누가 권리자예요? A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읽어봐요. 설정, 말소, 권리자, 의무자, 180쪽 뒤바뀝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 포맷이고. 자, 매도 1억. 정액의 감옥이 정액 5천만 원을 정액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5천만 원을 정액 등기하면 최종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B예요, A예요?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정액 등기 5천만 원 안에도만 만약에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뭐예요? 전조되면 전세건 설정 등기가 몇 억이 돼 있어요? 1억. 그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야, 5천만 원 언제 정액 등기했냐, 인마. 지금 전세건 설정 등기가 1억 있으니까 1억 받아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거든. 만약에 여기에 뭐 다 조폭이라면 팔뚝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얘죠. 그러니까 얘가 요구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뭐다?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가 돼. 자, 그러면 이거예요.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같아. 권리자 의무자가.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일단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등기. 감액 등기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 감액 등기 한다고 생각해요. 감액 등기 안 되면 최종적으로 손해보는 사람 누굴까요? A가 되겠죠. 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봐. 야, 언제 네가 막 5천만 원 뽑아줬냐? 저 지금 전세건 1억 등기도 있는데. 그러면 감액 등기는 누가 권리자야? 얘가 권리자, 의무자. 근데 시험장 가면 순간적으로 팍 돌아버려. 그러니까 숙지해야 돼. 이제부터 암기해야 돼요.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그러면 존속기간을 연장했다. 연장하면 무슨 등기와 같아? 설정 등기와 같아. 만약에 단축을 하면 뭐하고 같다? 말소 등기와 같아. 그럼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정액, 설정, 감액, 말소. 뭐가?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축, 말소, 연장, 설정, 정액, 감액, 단축.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115페이지 봐봐요. 전세금 감액이야, 정액이야? 감액 동그라미. 감액 옆에다가 말소라고 써놔요. 말소 등기하고 동일해.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전세건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건 설정자가 되는. 조심해야 돼요.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자, 전세금 정액. 그러면 전세금 정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다? 설정 등기. 그러면 전세금 감액과 존속기간의 연장. 연장에다 포인트 줘야 돼. 이거는 무슨 등기하고 같다? 설정 등기하고 같아.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봐요. 다시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연장은
설정, 단축은, 감액은, 단속, 정액은, 설정, 연장은, 설정. 그럼 시험장 가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EBS 모의고사에 출제를 해놨다고. 그래서 정액, 감액, 연장, 단축. 이게 권리자의 문제 따지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시험장 가서 자기가 따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액, 설정, 감액, 말소, 연장, 설정, 단축, 단속. 그러면 감액하면서 정색금 감액 동시에 연장을 하면 연장에다 포인트를 줘야 돼. 그럼 무슨 등기? 설정 등기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나중에 연결되고, 이 감액 등기와 관련돼서는 인감증명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잡아야 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딱 패턴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어머니 이제 임차권이네. 임차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체크하자고. 1번에 뭐가 있다? 차임. 그 다음에 처분 능력 및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것. 단기 임대차. 찾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차임이라는 것만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와 관련돼서 맨 밑에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찾았어요? 예, 요거 하나 꼭 체크할 게 있어요. 민법도 연결되는 거고. 임대차 종료 후에 하전이야. 후에만 가능해. 전화 좀 하지 말고요. 그래서 종료 후에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해. 그래서 거기 첫 줄 후 동그라미. 후. 첫 줄에 있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마지막 칸에 그 첫 줄. 종료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명령 등기다, 촉탁 등기다. 촉탁 등기. 그래서 촉탁. 그래서 촉탁.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두면 임차권은 안 틀려요. 그래서 의미를 잡아두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밑에다 한번 써놔보자고. 특히 봐봐요.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임차권. 자,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안 돼요. 권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옆에다 또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이쪽에는 지역권이라고 써놔볼까요? 자,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역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남의 땅이잖아, 남의 땅.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여기에 막혀서 이게 무슨지, 여역지, 요거는 성역지, 여기 이제 성역지죠.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요걸 남의 땅을 저당 잡히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초보훈을 해야 되잖아. 그럼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역권은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봐봐요. 엄격하게 학문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말소되면 이것도 말소되죠. 이게 말소되면 이것도 말소되죠. 그게 무슨 성? 부정성. 그러면 지역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부정성 이배로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엄격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만약 오래 남으려면 남의 땅 저당 잡은 호로 자식이 되는 거야. 남의 땅을 어떻게 저당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지역권. 지역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그러면 영입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두시고. 근데 요거 왜 그러면 밑에다 안 하냐? 자, 구분지상권이에요. 요 구분만 보여. 우리 형님들은 이제 구분만 보여. 구분지상권, 구분임차권이에요. 구분지상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구분지상권 조금 전에 된다고 그랬잖아. 자, 구분임차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거는 구분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 요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인지 구분임차권인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아까 용익권에 관한 등기는 손가락이 몇 개? 5개잖아.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야? 임차권. 그죠? 그래서 간혹가다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구분임차권은 그러면 이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구분지상권은 등기가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박스에다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급한 불안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명령 등기가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적탁 등기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틀렸죠?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후, 요거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다예요. 다예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16페이지 제4절. 무슨 건에 관한 등기? 담보건에 관한 등기. 자, 그럼 봐봐요. 담보건에 관한 등기 몇 개? 자, 올해는. 자, 용익건은 아까 손가락 몇 개? 5개. 담보건도 5개. 손가락이 5개야. 그런 시험 범위나 알고 가자고 참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담보건도 손가락이 5개야. 옆에다 한번 써봐요. 그러면 5개인데 대체 5개가 뭐가 있는지. 자,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대단한 것. 자, 선생님, 오늘 되게 이상하네요.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서두르네요. 오늘 기출문제가 남아있잖아. 40문제가 남아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다 스케줄을 생각하고 온 사람이에요. 자, 무슨 저당? 저당권. 그 다음에 건저당권. 그 다음에 공동저당. 그 다음에 권리질권.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그래도 시험 범위는 알고 가자고요. 아무리 뭐예요, 시험 범위. 사실 뭐예요? 맨날 핑계만 대지 말고. 지금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어제 공법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어. 공법 몇 개? 자, 공법은 몇 개 법률이? 6개 법률이잖아. 그렇죠, 6개 법률. 그렇죠, 6개 법률. 국계법, 도계법, 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자기가 봐봐요. 그걸 진짜 반성해야 돼요. 지금 공법이 맨날 안 된다고 이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이거만 돼요. 핑계만 돼요. 핑계. 핑계 누구 찾는다고 그랬어요? 김건모만 찾아. 김건모. 김건모만 찾아요. 건모가 핑계 불렀잖아. 근데 김건모가 누구예요? 김건모가 가수잖아요. 가수. 근데 아시는 분의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야. 근데 옛날에 참 깜실해가지고 저게 돈을 벌까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야, 아들 하나 잘 나눴네. 그렇죠? 김건모.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담보건에 관한 등기. 제가 놀래서 그래요, 놀래서. 담보건에 관한 등기 몇 개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용익건에 관한 등기 몇 개인지 놀래서 그래요. 놀란 것은 지금 뭐예요? 그냥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건에 관한 등기 몇 개? 5개. 무슨 저당? 건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그럼 만약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그럼 5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지선상이 만들어지잖아. 아까 용익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그러면 그게 5개 한 지문밖에 안 나오는 거야.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박스 문제로 나왔다. 용익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6개가 나오거든.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 거기에서 지상권인지 전세권인지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관련된 설명 중 박스 문제로 들어오면 하나 더 들어가. 그러면 저당권에 하나 지문이 더 들어가든지 건저당이 들어가든지. 근데 얘네들은 공동저당과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얘네들은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 나와봐야 한 개 지문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독자적 문제로 나온다면 뭐예요? 저당권하고 건저당이 나오는 거야. 저당권하고 건저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예요.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하고 친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친하지 않는 거 뭐 있을까요?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요 밑에다 줄 서놓고 담보권에는 이게 없어. 뭐가 없다?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일부는 없다. 용익권에는 뭐가 없어? 지분이 없고. 그러면 공유지분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그때 X. 그러니까 자 담보권 나오면 일단 얘네들부터 찾아보라요. 부동산 일부부터 찾아보라는 거야. 부동산 일부.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담보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무슨 저당?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출발 한번 해보자고. 자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은 이제 저당권 옆에, 제목 옆에다 2개를 써요. 2개. 자, 저당권 옆에다는 2개. 다시 한번 써요. 부동산 일부에 돼, 안 돼? 안 돼, 하나 더 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점유 X라는 거 써요. 점유 X. 점유 X를 세자로 하면 뭘까요?
준점이야. 그래서 지역권은 뭐의 저당권은 뭐의 대상이다? 준점의 대상이야. 그러면 우리 뭐 권리 중에서 준점의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다? 지역권도 준점의 대상이야. 지역권. 자, 그러면 다음 중 준점의 대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저당권과 뭘 찾아라? 지역권을 찾아라. 그러면 지역권하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점유 안 한다. 그러면 툭 때려봐요. 뭐가 튀어나올까요? 목적물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점유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둘 다 공통점. 이중 저당권도 가능하고 이중 지역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대가는 이제 저당권은 이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대가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모두는 요거는 등기법 문제로 연결되고 요 점유행수는 무조건 민법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민법으로. 요거는 1차, 2차, 요거는 1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은 무조건 패턴을 두 개는 남겨야 돼.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뭐다? X. 읽어봐요. 점유 X. 그러면 점유 X는 무슨 점유? 준점유. 그러면 지금 우리 민법에서 준점유의 대상 대표적으로 뭐예요? 저당권과 지역권. 그래서 점유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물권적 조건은 몇 개? 3개. 반환, 제거, 예방이거든. 그러면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적물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패턴을 암기해야 돼요. 패턴을. 기본 골격은 구조를 잡고요. 지금 이게 기둥이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기둥. 이 기둥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암기.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를 기억해. 자꾸 그러면 선생님 저는 원리를 기억하고 싶어요. 이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요거 패턴을 내어놓으면 뭐예요? 저절로 우리가 문제. 그러면 저당권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들어가야죠. 자, 이걸 빼앗아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읽어봐요. 이게 채권액이잖아. 채권액. 이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잖아.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반드시 보통 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읽어봐요. 채권액과 채무자. 그죠? 그럼 밑에 가서 보면 줄 쳐놔야 되겠네. 자, 채권액, 채무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권리의 표시가 소유권 이에 걸릴 때는 표시해주고 공동담보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잠정 필요적 기록사항이 긴 거 아닌 것 할 때 채권액, 채무자, 소유권 이에 권리의 표시, 공동담보의 표시. 자, 만약에 여기 봐봐요. 공동담보의 표시에서 공동저당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이면 뭘 첨부해준다? 공동담보 목록으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공동담보 목록은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누가 작성해? 등기관. 전산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청인이었는데 등기관이 작성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채권액, 채무자,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 4번은 공동담보의 표시. 요 정도 의미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실행으로 한번 가보죠. 이미 배웠던 거. 자, 실행이 1번으로 가봐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 부기등기. 그러면 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절로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시간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 일부는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그러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의 X, 점유의 X, 준점유. 준점이에요. 대표적 권리 중에서 준점유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저당권과 지역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오른쪽 가서 117페이지.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죠? 메뉴에 참고사항.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부연 설명을 좀 달아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